안녕하세요. 올해 65세 전문의 이창현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뼈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오직 치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뼈 건강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약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요즘 저는 병원에서의 진료만큼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골다공증에 안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뼈가 튼튼해질까? 는 고민하셨겠지만 뭘 피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을까? 는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뼈 건강을 해치는 의외의 주범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무엇을 빼야 할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하시면 분명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골다공증 예방이 그저 칼슘 많이 먹고 비타민 D 챙겨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인데 이 기둥을 갉아먹는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뼈 건강을 해치는 음식 5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식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조미료죠. 하지만 이 나트륨이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소변으로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이는 결국 뼈에 저장되어야 할 칼슘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마치 은행과 같아서 필요한 칼슘을 계속해서 저축해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나트륨은 이 저축된 칼슘을 강제로 인출해버리는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신다고 할 정도로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게다가 김치도 항상 찌개처럼 끓여 드시고 반찬도 전반적으로 간이 센 편이셨죠.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칼슘 섭취량도 적지 않았는데 말이죠.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칼슘 배설을 촉진하여 뼈가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께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권했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거나 물에 살짝 헹궈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고 몇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찌개, 국, 김치 등 국물 요리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뼈 건강뿐 아니라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비단 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식탁에서 소금과 간장을 치우고 대신 허브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향이 강한 채소를 적극 활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하고 식초나 레몬즙으로 새콤한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거나 아예 염분이 없는 천연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염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2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혀가 둔화되었던 미각세포가 되살아나면서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고 점차 싱거운 맛에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탄산음료와 과도한 커피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미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까지도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서 인산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결국 뼈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젊은 골다공증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별한 질병도 없었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같이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캔은 기본이고 갈증이 나면 항상 탄산음료를 찾으셨다고요. 탄산음료를 끊고 칼슘 섭취를 늘리니 놀랍게도 골밀도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당량의 커피는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3잔 이상의 과도한 커피 섭취, 즉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배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소변량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칼슘이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유나 두유를 넣어 마시는 라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제품을 넣는다고 해도 카페인 자체의 영향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탄산음료는 되도록 피하고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우유나 두유를 듬뿍 넣어 칼슘 보충에 신경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탄산음료가 가득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이나 오렌지 슬라이스를 넣어 상큼한 향을 더하거나 탄산수와 과일청을 섞어 건강한 탄산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육류 섭취와 가공식품입니다. 육류, 특히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철분과 비타민 B군도 풍부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pH 산성도를 항상 약알칼리성 pH 7.357, 45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데 우리 몸은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칼슘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미네랄이기 때문이죠. 즉, 과도한 육류 섭취는 뼈에서 칼슘을 빼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량의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채소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를 듬뿍 함께 드셔서 산성화를 중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쌈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육류 요리에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 알칼리성 식품인 녹색 채소를 넉넉하게 넣어 요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도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산염, 인공감미료, 방부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산염 역시 인 성분으로 과다 섭취 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햄, 라면, 즉석식품, 냉동 피자, 과자, 탄산음료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편하고 맛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멀리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술과 흡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뼈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커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술, 즉 알코올은 간을 손상시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촉진합니다. 간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이는 곧 칼슘 흡수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뼈의 생성과 파괴 균형을 무너뜨려 뼈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적은 양의 음주에도 골밀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균형에도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보호의 핵심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을 드셨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는 크게 없었는데 골밀도가 또래에 비해 심하게 낮았습니다. 금주를 권했고 뼈 건강을 위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시자 몇 달 만에 골밀도가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의 뼈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 역시 뼈 건강이 주적입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천 가지의 독성 물질들은 장의 칼슘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흡연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감소시켜 골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고 뼈 손실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흡연이 이 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도 흡연은 골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뼈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뼈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금연은 여러분의 뼈 건강뿐 아니라 폐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와 땅콩, 그리고 과량의 섬유질입니다.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비타민 K, 엽산,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섭취 방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시금치와 함께 섭취한 칼슘이 몸에 이용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시금치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옥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시금치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칼슘 섭취를 목적으로 할 때는 다른 채소를 선택하거나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용해되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땅콩 역시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한 가지만 편식하지 않고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량의 섬유질도 문제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피트산이나 일부 채소에 풍부한 옥살산 같은 성분들은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위주의 식단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채소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의 섬유질 섭취는 뼈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섬유질 섭취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지나친 걱정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곡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뼈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와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짠 음식, 탄산음료와 과도한 커피, 과도한 육류 및 가공식품, 술과 흡연, 그리고 시금치, 땅콩, 과량의 섬유질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넘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시면 분명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뼈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정식 선생님처럼 매일 짜게 드시던 분도, 영자 할머니처럼 탄산음료 없이는 못 살던 분도, 철수 선생님처럼 육류를 편식하던 분도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는 국물간을 좀 더 싱겁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내일은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세요. 모레에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더 추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시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줄어들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65세인 지금도 매일 이런 건강법들을 실천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 음식을 모두 아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